sm백하게 덕을 12척을 막아낼 수 있을까?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설을 남겼다. 그의 더는 단순한 전투가 아닌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정복을 목표로 조선을 침략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일본군은 빠르게 육지에서 승리를 거두며 한반도를 장악했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해상 보급로 확보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병력을 투입하려면 바다를 통해 보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육지에서의 승리만으로는 일본군의 계획을 완수할 수 없었고 이를 간파한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바다에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전술을 분석하며 그들이 빠른 기동력과 근접 전투에 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일본군은 적의 배에 올라타 육박전을 벌이는 전술을 선호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개발하게 됩니다. 거북선은 철갑으로 덮인 판옥선으로 적의 공격을 방어하면서도 열방향으로 강력한 화포를 발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거북선의 등장은 이후 임진왜란 해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합니다. 첫 번째 승리는 옥포해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92년 5월 7일 이순신 장군은 91척의 배를 이끌고 일본군을 기습 공격해 26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이 첫 승리는 조선 수군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일본군에게는 바다에서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전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기습적인 화포 공격을 통해 일본군을 완벽히 무너뜨렸고 조선 수군의 강력한 화력은 일본군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옥포해전 이후 이순신 장군은 사천으로 이동해 또 다른 승리를 준비했습니다.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처음으로 실전에 등장했습니다. 1592년 5월 29일 거북선을 앞세운 조선 수군은 일본군을 공격했고 거북선은 그 철갑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강력한 화포를 발사해 일본군을 격퇴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지휘를 이어가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북선은 이 전투에서 그 진화를 발휘했고 이후 임진왜란의 해전에서 핵심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진왜란의 결정적 전환점인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습니다. 1592년 7월 8일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뒤 하익진 전술을 펼쳤습니다. 하익진은 하기 날개를 펼친 듯한 진영으로 적을 포위하여 조선 수군의 화포 공격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전술은 일본군에게 치명타를 입혔고 일본군은 47척의 배를 잃고 대패했습니다. 이 승리는 남해의 제해권을 조선 수군이 장악하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일본군은 해상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이순신 장군은 부산포로 진격해 부산포 해전을 벌였습니다. 1592년 9월 1일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해상 거점을 공격해 100척 이상의 일본군 배를 격침시켰습니다. 부산포는 일본군의 중요한 보급 기지였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일본군의 해상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공격적인 전력을 펼치며 일본군의 거점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투가 승리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휘권에서 물러나고 원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균은 해전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7천량에 관해서 조선 수군은 참패하게 됩니다. 114척 중 122척을 잃은 이 패배는 조선 수군에게 치명적이었으며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 조선의 해상 방어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균은 전사하게 되었고 조선은 다시 이순신 장군을 지휘관으로 복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귀한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만으로 다시 일본군과 맞서야 했습니다. 이때 벌어진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1597년 9월 16일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 일본군 330척의 대규모 함대를 상대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지형을 이용해 일본군의 움직임을 제한했고 그 틈을 타 조선 수군은 일본군 함대를 하나씩 격침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30척 이상의 배를 잃고 패퇴했으며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습니다. 명량해전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천재성과 불굴의 의지가 빛난 전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8년 11월 19일 벌어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철수를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200척 이상의 배를 잃고 대패했으며 조선 수군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전투 중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그의 하장 말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수군은 승리했으며 이 전투로 인해 임진왜란은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외에도 많은 장군들이 임진왜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억기 장군은 이순신과 함께 여러 전에서 활약하며 조선 수군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권율 장군은 육지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막아내며 임진왜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행대첩에서 권율 장군은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며 조선군의 사기를 크게 덮었습니다. 반면 원균 장군은 7천량의 간에서의 패배로 인해 조선 수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임진왜란해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조선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그의 수군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서 국가를 지켜냈으며 그의 용기와 전략은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